네, 안녕하십니까. 태상 SNE 김지원 부장입니다. 금일은 해석으로 이해하는 SIPI 기초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기존에 SIPI에 대한 많은 말씀이 있었으나 실제로 해석에서 SIPI의 결과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SIPI 기초 이론을 해석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발표드릴 순서는 PCB 해석을 위한 SIPI 기초 이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해석으로 이해하는 SIPI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때 각각 아이템에 대해서 제가 PCB 상에서 아이템을 변경시켜 가면서 SIPI 상에서 실제로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떤 결과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SIPI는 아니지만 전자기학 법칙에서도 간단하게 해석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예제를 몇 가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PCB 해석을 위한 SIPI 기초 이론입니다. PCB 디자인을 진행함에 따라서 가장 큰 이슈가 발생하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파워 인투이티, 즉 전원 무결성이고요. 그 다음은 시그널 인투이티, 즉 신호가 얼마나 다른지에 관한 신호 무결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이 이를 포함한 EMI 부분이 가장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PCB가 예전에 좀 러프하게 하게 되거나 로우 프리퀀시일 때는 문제되지 않았으나 최근에 하이 덴시티, 하이 스피드, 그 다음에 저전력으로 진행되면서 이런 PI, SI, EMI에 대한 해석의 이슈가 커지고 있으며 이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시그널 인테그리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터넷상에서 많이 구글링 해보시면 나오겠지만 시그널 인테그리티 정의, 말 그대로 인테그리티, 무결성입니다. 즉 흠집 없이 흠 없이 결과를 전달하는 것으로서 SI라고 하는 것을 보신다면 신호의 보존, 신호의 모습을 원래대로 유지한다는, 즉 입력된 신호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께 표현하는 것이 SI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은 아날로그 시그널일 때는 크게 대두되지 않았으나 디지털 신호일 때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연계에서는 디지털 신호라고 하시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아날로그 신호죠. 일반적으로 사인웨이브 포맷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 디지털 포맷은 무엇일까 생각하면 앞에 보시는 것처럼 사인웨이브가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몇 가지 중첩을 하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기준 사인웨이브에다가 홀수배에 해당되는 주파수를 증배하면서 더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디지털 신호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때 대부분의 시그널의 파워라든가 특성은 기준 신호의 3배 또는 5배의 대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파수 해석하실 때 아날로그 신호이냐 디지털 신호이냐가 매우 중요하며 그 다음에 기준 신호 대비 몇 차수까지 우리가 더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 장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 그림은 100MHz 신호를 저희가 중첩을 해봤습니다. 기본 신호 100MHz, 즉 200Mbps 동작하는 디지털 신호를 만들고자 100MHz 기준 신호를 만들었습니다. 기준 신호를 저희가 디지털 신호화하기 위해서 3배에 해당되는 300MHz를 더했고요. 그 다음에 500MHz, 700MHz, 마지막 1.1GHz까지 더해봤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디지털 신호의 모양으로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즉 100MHz 아날로그 신호를 100MHz 디지털 신호로 만든다 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깨끗한 디지털 신호를 하기 위해서는 1.1기가 즉 11배 이상을 더해야 깨끗한 신호고 디지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3배에 해당되는 300MHz와 500MHz 더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 엣지 부분의 기울기가 상당히 누워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디지털 동작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 이유를 잠시 뒤에 보시겠습니다. 디지털 신호들 다 모아봤습니다. 즉 100MHz 기준 사인 웨이브에 저희가 3배, 5배, 7배를 더했을수록 이렇게 신호의 첫 올라가는, 즉 라이징 타임이라고 그러죠. 라이징 타임이 점점점 올라갑니다. 즉
바짝 쓰게 되죠. 일반적으로 ID라는 신호는 이렇게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수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수직으로 내려오게 되죠. 하지만 실제로 합성되는 신호는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는 신호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록 100MHz 아날로그 신호, 디지털 신호를 하더라도 100MHz 아날로그 신호에 11배, 15배, 아니 21배 이렇게 굉장히 높은 하이 프리퀀시까지 더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더해지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디지털 신호를 얻을 수가 없으시고요. 이렇게 얻어지지 않은 신호는 실제로 반도체가 동작하는 타이밍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신의 동작은 이렇게 로우, 하이, 즉 0과 1에서 동작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는 것처럼 라이징, 즉 신호가 올라가고 신호가 내려오는 폴링 타임에서의 엣지 부분에서 발생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울기가 가파르냐가 디지털 신호의 상당 품질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